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찌를 선택할 때 그 용도를 적절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찌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찌를 바꾸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오랜 조우이고 지인이죠. 저와 오랫동안 낚시를 같이 한 분이 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순작 제작하시는 분이 이제는 이제 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셔가지고 찌를 보내주셨어요. 제 구독자입니다. 최순걸님이라고. 이제 낚시를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제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는 든든한 후원자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시중에는 없는 지입니다만 여러분이 낚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원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노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보통 그렇죠. 깊은 수심을 구사하거나 아니면 속구줄이를 구사하거나 그렇게 쓰게 되죠. 초칭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줄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찌는 비슷한 부력들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몸통을 꺼내면 부력이 비슷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몸통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몸통 굵기도 비슷하고, 그러면 필요할 때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아마 같은 회사에서 같은 굵기로 나오는 찌들, 이제 조임각이 어깨 부분이나 다리 부분에 조임각이 비슷한 찌들은 부력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찌는 보시면 이거는 튜브톱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솔리드 글라스 무크라고 부르고 요거는 무크톱입니다. 몸통 길이는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다리 재원도 큰 차이가 없지만 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네, 이 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튜브톱으로 나지마 새질이죠. 양방향 낚시 그걸 구사할 때는 이 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눈금이 훨씬 많죠. 그죠? 네. 근데 눈금 간의 간격이 넓진 않죠. 톱이 훨씬 긴 거죠. 그러면 목내림하고 되돌림을 다 봐야 되는 낚시라면 목내림 구간이 굳이 길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요 놈을 사용하는 거예요. 튜브 톱질을. 그래서 목내림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시키고 되돌림이 서서히 일어나면 되돌림 중에 나오는 입질들을 주로 공략하는 낚시를 할 때는 요 찌를 사용을 합니다. 튜브 톱을. 보통 이 찌를 보시면 낚시를 할 때 투척을 하면 목내 여기는 그냥 뭐 별다른 것 없이 내려가죠. 중간에 브레이크 걸려도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되돌림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 정도에서 입질이 촥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톱이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찌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찌 같은 경우는 목내림 기간 자체를 길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찌가 일어서고 났을 때
목내림이 천천히 최대한 내려가면 여기서 이 구간 중에 입질을 내는 거죠. 여기서 이 구간 중에. 근데 보통 여러분들 낚시할 때 보면 여기는 쏜살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돌림 중에 깔짝깔짝 거리다가 입질이 쭉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주로 구사를 하는데, 이건 거기에 맞지 않는 찌예요. 그걸 하려면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목내림 빨리 시키고 되돌림 중에 나오는 뭐 깔짝깔짝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여기서 입질이 나오는 거죠. 불필요한 거죠. 이만큼 여기에서 이 구간이 이만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방향 낚시 오하세 오치코미를 구사하려면 입질을 가지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중에 입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중에도 입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입질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되돌림 중에 입질,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낚시터에 갔는데 목내림 중에는 반응이 좋고 거기서는 입질이 들어온다. 그러면 입질을 쓰고, 목내림 중에는 반응이 별로 안 좋고 꼭 되돌림 일어날 때쯤 여기서부터 입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쭉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입질, 또 올라오다가 입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은 거죠. 선택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효율적인 낚시를 합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이거는 이 둘 중에 어디에 가깝냐 하면요, 이거에 가깝습니다. 일단 이 찌도 주로 목내림 중에 나오는 입질들 공략할 때 씁니다. 되돌림 중에 나오는 입질을 공략해 보려 그러면 이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쓸 거면 이거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활성이 엄청 좋을 때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톱이 굳이 길 필요가 없을 때. 그러나 너무 짧은 것도 불편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무크톱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찌이기는 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실제로는 같은 낚시를 하는 듯 해도 무슨 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낚시가 다른 낚시가 돼버리는 거죠. 노지에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찌를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찌에 맞지 않는, 이 찌에 맞는 낚시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깊은 수심용 찌만이 아니라 미터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몸통의 길이는 거의 같죠. 요건 빼고 다리는 더 짧죠. 톱과 다리가 짧죠. 얘가 더 빨리, 작으면 찌가 빨리 서고 다리가 길어도 빨리 서는데 이 둘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스트로크가 짧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중에 공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얘는 스트로크가 길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중에 공략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긴 미터찌도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더 긴 스트로크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이 둘도 마찬가지. 요거는 양방향, 요거는 한 방향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초이 길이를 할 때는 어떤 찌를 주로 많이 쓰느냐, 이 찌를 쓸 수도 있고요. 초칭이잖아요, 초칭. 그래서 이 찌를 쓸 수도 있고 이 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찌를 쓰면 내려가는 구간을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찌를 쓰면 압축을 시키기에 더 좋을 거예요. 왜? 이 길이가 짧은 만큼 압축률은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찌가 있어요. 자,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보시면 찌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네 둘은 다리가 길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고 얘는 또 몸통이 가늘어요. 실제로 이 찌를 보면 톱의 재원은 두께나 재질은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몸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가늘고 길고 얘는 몸통이 짧고 다리가 길어요. 얘는 띄워서 구사하는 그런 용도이고 얘는 그만큼 다리가 짧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길면 늦게 일어섭니다. 늦게 일어서는 찌는 속고찌리에 적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안 일어서고 있으니까 채비가 뜬 채로 계속 안으로 당겨져 들어오겠죠. 멀리 이렇게 던져놔도 천천히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얘가 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얘는 더 빨리 일어서니까 빨리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용도의 찌들이 이렇게 생기면 길쭉하게 생기면 속고찌리용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이런 낚시에는 맞지 않죠. 왜? 선 다음에 몸통 자체가 버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어서면 빨리 내려가고 일어서기 전까지는 늦게 일어서고 얘는 빨리 일어서지만 내려가는 거는 저항이 걸리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그래서 얘는 띄우는 데 쓰고 얘는 붙이는 데 쓰고 그래서 이거는 속고찌리용으로 씁니다. 물론 얘도 속고찌리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얘가 속고찌리용으로 적합하게 쓰이려면 몸통이 조금 더 길고 다리가 짧은 형태가 더 클래식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는 그냥 나는 무크톱지 쓰고 싶어 뭐 그렇게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크톱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다른 형태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지금 같은 형태는 소시지 형태들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런 형태를 덜 쓰는데 과거에는 이 소시지 형태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보시면 부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얘는 1.2mm 튜브톱이고요. 얘는 1mm PC 무크, 얘는 0.8에서 1.0이 테이퍼가 진 극세 솔리드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 다 빨리 일어서고 낙하가 느리죠. 보통은 이 두 개의 찌는 올라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이런 형태들을 쓰기가 제일 쉽죠. 시중에 이런 디자인들이 잘 없어요. 예전에 부산공방에서 나온 디자인이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게 처음에 히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형태의 무크톱은 있어도 튜브톱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튜브에서 그만큼 부력을 잡아주는데 몸통이 이렇게 반발력 좋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 잘 없는데 실제로는 노지에서 써보면 이런 찌들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거운 떡밥용, 그 다음에 보통 떡밥용 그렇게 많이 쓰게 되죠. 저는 요거보다 이제 좀 가는 버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칭용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초이 길이는 이거하고 이걸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나지마 세즈리를 구사해야 된다, 되돌리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찌를 사용하는데 이 찌는 몸통이 너무 뚱뚱해서 필요 이상의 부력을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찌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건 몸통이 좀 슬림하죠. 이 찌는 어떤 때 주로 많이 쓰냐 하면 옥기추 노지에서 먼 곳을 공략할 때 튜브톱으로 공략할 때 이 찌를 많이 씁니다. 이거 지금 편남량 5.2cm라고 표기된 이 찌는 제가 25척으로 1시간 동안 고기를 많이 잡아낼 때 사용했던 찌입니다. 톱의 간격이 넓고 몸통은 슬림하고 그렇죠. 부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찌톱이 제법 길어주고 마디도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척의 먼 곳을 공략할 때 좋죠. 찌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의 찌를 제작하시면 아마 노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노지는 긴 낚싯대로 먼 곳을 직접 공략해야 될 경우들이 많죠. 얕은 수심에. 그때는 있지가 아주 좋습니다. 무크톱하고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노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찌입니다. 그래서 찌는 자기가 낚시를 해보면 필요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서 찌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디자인들을 알려드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찌를 사용했던 것을 이걸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찌 제작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톱은 얘가 약간 두껍지만 더 두껍지만 신성은 옆에 최근에 받은 이 초이찌가 신성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몸통은 얘가 약간 더 뚱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력은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오키추를 할 때에도 이 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너무 짧지 않고 톱이 길게 나온 튜브톱, 이렇게 긴 튜브톱은 안 되고요. 이 정도로 적당한 길이로 나온 이런 튜브톱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지에서 대형어들을 공략할 때도 이 정도 찌는 그냥 한두 마디를 입질을 해주거든요. 활성기 때는. 그래서 그럴 때 속꼬치리에서도 이 찌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간격이 굉장히 넓지만 이건 그거보다 약간 좁거든요. 그래서 이건 속꼬치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찌 맞춤을 이 정도 해가지고 공략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라운드형이죠. 이거 하다가 목내림 중에 표현이 나오네 그러면 얘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두 개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찌입니다. 시중에 보시고 이런 스타일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이와 비슷한 재원의 찌들을 써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찌는 가치도키하고 크루시안 두 개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가격대는 개당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찌가 이게 제작을 잘 안 합니다. 제작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뭐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수요가 다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찌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제작하고 그러지도 않고 제 지인들은 또 다 각자 자기들 일이 있어서 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낚시하는 곳 근처에 괜찮은 찌들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통해서 찌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면 우선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재원의 찌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꼭 갖추어야 될 찌들이 딱 필요한 것만 보내주셨어요. 올라운드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튜브톱, 올라운드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크톱,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긴 톱의 스트로크를 이용할 수 있는 솔리드 톱, 그리고 속꼬치리에 이용하는 솔리드 톱, 튜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의 재원만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웬만한 낚시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낚시를 할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가 찌를 찌 지금 개수가요 보통 예전에 한 세트에 10개씩 그렇게 했는데 내 낚시 환경이 굳이 찌를 10개씩 필요로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찌를 5개씩 보내주셨어요. 보통 세트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찌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찌를 고가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개수들을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한 세트당 지금 여기 보시면 속꼬치리용은 3개, 그 다음에 긴 솔리드는 5개, 튜브톱은 4개, 또 이 무크톱, 올라운드용 무크톱은 5개, 6개네요. 6개, 그 다음에 미터찌는 튜브 3개, 무크 솔리드 2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웬만한 것에서는 다 구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찌를 한 번에 풀셋을 형편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지 마시고 내가 낚시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정도 개수로만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통 들고 나가면 웬만한 낚시를 다 구사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있죠. 그거 고려해서 지금 보내주신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찌들도 있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의 찌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개수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속꼬치리에도 쓰지만 올라운드용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튜브톱 1.2mm 정도 되는 1.2에서 1.4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1mm PC무크 몸통과 다리의 합보다 1cm 정도 더 긴 정도면 제일 괜찮아요. 네, 그런 형태. 그러니까 튜브톱, 무크톱, 솔리드. 이거는 몸통과 다리보다 한 3cm 이상 깁니다. 빳빳해야 됩니다. 이거는 길면 휘청거리면 못 씁니다. 그래서 긴 솔리드 톱으로 된 초칭용지, 그 다음에 속꼬치리용지. 겨울에는 이거를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몸통도 저항이 걸리지 않고 톱도 가늘어서 이제 입질 표현이 그만큼 잘 되는, 그러나 순부력도 상당히 좋은 찌. 그리고 미터 낚시는 수심에 따라서 찌 선택이 굳이 많이 달라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튜브톱 3개, 솔리드 2개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이 정도 수량으로 낚시를 해보겠다 하고 한번 찬찬히 찌 케이스의 한 통에다가 이렇게 갖춰 보십시오. 저도 당분간은 이 찌들을 좀 써볼 생각이에요. 다른 찌들도 있지만 제가 낚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해볼 생각해요. 일단 찌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기법과 상황에 맞는 그런 찌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찌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오아세 오지코미 한방향 낚시에도 이 찌를 쓸 수 있습니다. 일부러 쓰기도 합니다. 연습용으로 일부러 짧은 찌톱으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본기가 충실하게 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우선은 이런 기본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찌를 선택하는 것도 기본기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줄과의 상관관계는 그동안의 기법 설명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